연이어 10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라. 발표는 38기 선종길 은우가 발표하겠습니다. 전쟁의 기술 파트 3 방어의 기술 10장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라. 전쟁의 억지와 경고입니다. 먼저 방어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남 또는 적에 침노하는 것을 막아낸다는 의미이고,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 했으며, 전쟁의 기술 본 책자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여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틈만 나면 괴롭히려는 교활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심하거나 순진해 보이면 그 괴롭힘이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공격해오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선은 그들이 애초에 공격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인간의 타고난 두려움과 걱정의 심리를 10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보다 강하다는 강력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 건들면 또라이 기질이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지 몰라. 패배할 경우 곧게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야. 등의 평판을 구축하여 인간의 두려움 심리전을 하려 억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공격자를 물리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전략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로버트 그린의 책 전쟁의 기술은 인생과 비즈니스 격정장에서 실패를 막아내고 진정한 승리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33가지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으로 위협적인 존재임을 가시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하라. 2. 위협을 맞받아쳐라. 3.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라. 4. 인간의 타고난 편집증을 이용하라. 5.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라. 먼저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하라.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적을 속여서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예기치 못한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겁없이 마치 또라이인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가 약할 것이라는 적의 인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는 2가지 공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적들은 우리의 행동 뒤에 이를 뒷받침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냥 허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대담무쌍한 행동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적들은 전과 달리 당신을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눈에 보이는 위험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상대는 누군가를 괜히 건드렸다가 어떤 대가가 따를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함부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협을 맞받아쳐라. 적이 당신을 공격성으로 위협하려고 한다면 소규모 공격을 가해 겁을 줘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위협을 가하거나 적이 취약하게 보이는 부분을 공격하고, 화가 나서 공격해 오면 잠시 후퇴했다가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다시 공격하는 방법 등의 전략을 쓴다면 그들은 당신이 얼마든지 무모하고 싸울 용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격을 쉽사리 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라. 마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듯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적을 무너뜨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적의 평판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평판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 대가는 값비싸고 자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와 싸우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적 행동은 약자의 표시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소 비이성적으로 될 수도 있어서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비치면 됩니다. 미친 상대는 두려운 법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잃을 것이 없는 자와 싸우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인간의 타고난 편집증을 이용하라. 인간에게는 타고난 편집증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행동을 의심하고 의도를 불신하고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에게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간접적이면서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적들이 우연히 엿듣게 해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적을 위협할 만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 스스로가 발견하게 하는 편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위협이 베일에 쌓여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상대가 받는 압박도 커지게 되고 우리를 쉽게 보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쌓아라. 까다롭거나 난폭하거나 무모하거나 혹은 전략적이거나 철저하거나 어떤 평판이든 다 해당됩니다. 이 이미지를 장기간 쌓아 올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존경할 것입니다. 다소 두려워할 것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싸우겠다는 사람을 굳이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전략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을 말입니다. 평판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굉장한 공격적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공격 의지가 강하고 도전적인 사람이라도 두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겁을 먹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평판을 세심하게 쌓아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는 허점이 보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려고 시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파워에 스스로 도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지 기술은 위험에 빠졌을 때 방어책으로 사용해야지 공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은 계속해서 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만일 적이 분노하여 그 사람과 똑같은 전략을 쓰기로 마음먹는다면 별것 아니었던 싸움이 서로에 대한 보복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억지 전략의 목표는 애초에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이며 이는 대개 위협적인 존재감을 창출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억지 전략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똑같은 목표를 좀 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조용하면서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나 이미 패배한 존재로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롭지 않는 존재로 비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책략이 난무하는 로마의 정치판에서 살아남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잭슨의 이상한 기동 작전은 위협적인 존재임을 과시하라 내용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1862년 3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시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남부연합군 사항은 중요한 전투마다 잇따라 패해서 사기도 저하되고 신병 모집도 어려워 모든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남군의 약점을 간파한 링컨과 북군의 맥클렐런 소장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부의 버지니아 해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워싱턴 근방에 주둔 중인 링컨의 북군도 리치몬드를 향한 행군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 남부연합은 항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부연합군에는 남군의 스토널 잭슨 장군이 있었는데 병력은 3,600명 정도로 버지니아 세넌도 계곡에 주둔하면서 비옥한 계곡을 인근의 북군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남부연합군 스토널 잭슨 장군은 북군의 선봉장 맥클렐런 소장과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 시절 구부였습니다. 남부연합군 스토널 잭슨 장군은 맥클렐런 장군은 경솔하고 소심하고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과할 정도로 걱정하며 실수라도 할까봐 무척 조심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링컨은 북군 병력이 합류할 때까지는 결코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링컨의 북군 군대가 합류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남부연합군 스토널 잭슨 장군은 북군의 병력이 동쪽으로 즉 버지니아 해변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듣고 지체 없이 세넌도우 계곡의 북쪽 커스타운 계곡을 공격하는데 잭슨의 군대는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은 누가 보아도 어리숙한 전투였는데 남부연합군 잭슨 장군은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는 대담 행동과 공격으로 북군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링컨과 맥클렐런은 그 병력 규모가 실제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북군의 요새를 단지 3,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할 만큼 무모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잭슨은 이러한 예측 불허의 대담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는 대규모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하고도 성가신 전략을 세운 듯한 인상을 북군에게 심어주었고 그는 3개월 동안 3,600명의 병력으로 6만 명이 넘는 북군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음으로써 남군이 리치몬드 방위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었고 이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기술에는 승리하는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한 33가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법, 라이벌의 심리를 파악하는 법, 약자의 처지에서 협상하는 법 등 전통적인 전쟁의 기술에서부터 능수능란한 겉모습을 통한 모략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협상가 및 전략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임을 가시하라 라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쓴다면 아무리 거칠고 탐욕스러운 공격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불길하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보인다면 만만하게 생각하고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